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원래 우리 증시는 커플링 현상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 미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은 그 다음날 우리 증시가 상승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장중에 중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나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면서 심화되고 있죠. 뉴욕 증시는 계속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우리 증시는 못 따라가고 있는지, 그 안에서의 종목으로는 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인프라 법안이 통과했다는 소식 때문에 또 뉴욕 증시는 안 그래도 잘 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잘 가는 상승 동력을 얻은 것만 같거든요. 근데 왜 우리 증시는 오늘 아침에 살짝 반응하는 듯 하다가 지금 코스피 상승 다 반납하고 왜 계속 이렇게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새롭지도 않습니다. 화나요. 화가 나다 못해 네. 지쳤습니다, 이제. 맞아요. 그리고 그냥 그래라. 나는 가는 종목 가겠다. 네. 라는 입장으로밖에 못 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미국이랑 우리 깐부 아닙니까? 깐부였어요? 깜짝이야. 예. 그냥 같이 움직였던 쪽이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운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데 이유를 찾게 되면 제가 시황 전략 스트레이티지스트도 아니고 근데 이만큼 있죠. 이것저것 해서 이만큼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 아시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일단 뭐라고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자막에 나갈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약간 이제 선도적인 기술을, 즉 성장성을 보이면서 빅테크 기업 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그래서 좀 미국의 주도 섹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는 적어도 우리가 따라간다. 라는 쪽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오늘도 로블록스 관련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또 메타버스로 같이 맞아요. 연결되는 이런 기조로 보게 되면 또 주도주가 그래서 꺾여 있다라고 보기는 또 힘든 상황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주도 섹터는 남아 있는 가운데 나머지 특히 지수가 같이 동조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변화가 나와야 될 텐데 여기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굳이 얘기는 안 드릴 것 같습니다. 얘기하다 화낼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런 상황 쪽에서 한계는 있되 그래도 섹터는 살아있다. 즉 저희가 만약에 이런 시장 쪽에서 다 같이 정체가 되고 재미없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거래 대금도 더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움직이는 섹터, 살아있는 섹터가 있다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숨통은 약간 있는데 중요한 건 이만큼 올라가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죠. 이게 살짝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최근에 우리 증시에서 수급이 부진한 것도 한 몫을 했지만 앞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다시피 최근에 IPO 시장이 좀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쪽으로 자금이 쏠렸고 그리고 뭔가 성장 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과는 좀 다르게 디커플링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종목별로는 또 미국 증시의 특징주를 따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로블록스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메타버스 주들은 또 로블록스가 시간을 30% 갔다는 소식 때문에 네. 오늘 장도 움직였잖아요. 네. 이 종목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기차를 이을 차세대의 주자가 될까요? 로블록스 게임 해봤어요. 예, 해보시면 좀 다 해봐야죠. 아담 아세요, 아담?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일단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 이제 네. 로블록스가 아마 실적이 생각보다 약간 더 잘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반응하는 속도 거의 매출 2배 가까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습들인데 그러면 이제 로블록스의 가장 큰 고민이 수익이 안 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빨라지겠죠. 이를 잘 보시게 되면 예전에 테슬라 현상과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즉 어느 정도 판을 다 벌려놓고 거기서 이제 유저들이 우리가 알아서 다 게임을 만들고 거기서 수익 창출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 변화를 그대로 잘 따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시장에서 테마와 관련돼서 딱 3가지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게임이지만 블록체인 게임으로 이제 대성한 쪽이 이제 위메이드. 네, 그리고 또 NFT 쪽에서 그나마 수익성과 직결돼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쪽 서울 옥션. 맞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쪽은 여러 가지 말이 많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이브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방시혁 의장이 나와서 앞으로 하이브가 가야 할 길 이런 쪽을 얘기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설명했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즉 이제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아미로서 BTS 관련된 어떤 굿즈라던가 굿즈를 NFT로 된 걸 사서
내가 내 가상공간 메타버스에 전시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서 보고 부러워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도 사볼까? 그러면 이 희소 가치와 함께 또 NFT가 확산되는 이런 기조. 그러니까 명품을 우리가 갖고 다니는데 와 저 구찌네. 구찌가 비싼 거죠? 네. 구찌네 이렇게 갖고 다니는 효과를 메타버스에서도 이런 어떤 특정한 희소성을 팬덤과 같이 연결해서 어떤 메타버스 환경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쪽이 하이브다라고 하는 쪽에서 이도 또 하나의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다 지금 말씀드린 종목이나 섹터들은 이만큼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쪽에서 이 오른 주가를 그대로 또 인정을 하고 더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내가 사면 또 조정 나올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데 이럴 때는 판단의 기준이 지금 흐름 보시게 되면은 대형주는 철저히 소외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아마 대형주가 시장과 함께 반등을 하는 기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잘 갔던 섹터는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소 게임에 들어가는 변화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당장 그럴까요 지금? 네, 이 분위기 쪽에서는 여전히 지금 그러니까 성장성과 함께 주도받는 섹터들이 더 부각받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고점에서 이 버스를 타야 될까 고민하실 분들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만 바뀌거나 혹시 순환매가 이루어지거나 주도주가 바뀐다면 제일 먼저 또 많이 빠질 수 있는 게 많이 올랐던 이 메타버스 섹터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두 번째로 또 인프라 투자 소식이 나왔잖아요. 네. 그 소식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건설기계주들이 올랐는데 그러면은 이 인프라 예산 법안이 어느 정도 통과되는지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계속 미 증시를 따라서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네. 이게 좀 된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제 또 여러 가지 바이든 대통령 쌀만 남았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11월 5일 날 하원 통과하면서 이제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되죠. 이쪽에 대해서 인프라 투자 관련된 그러니까 즉 이쪽의 어떤 법안은 딱 인프라 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 뭐 교각 그리고 또 인터넷, 뭐 철도 이런 쪽이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한 쪽인데,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 행정부 쪽에서 역점을 삼는 쪽은 이쪽보다 또 다른 법안이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1조 9천억 달러 아마 금액은 공화당의 반대 때문에 줄어들 것 같은데 이쪽이 바이든스 소셜 앤 클라이밋 빌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아마 규모는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여기 핵심이 자녀 양육과 교육 그리고 또 의료 EV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친환경 쪽에 대해서 대거 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통과돼야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일단 넘어갔지만은 더 중요한 건 이쪽이 얼마큼 효율적으로 지금 아마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역점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봐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어느 분야라고요? 네, 자녀 양육. 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셜 관련된 패밀리, 예, 이쪽 관련된 쪽이나 교육, 의료, 네, 그리고 또 전기차, 그리고 친환경 섹터 이쪽에 대한 쪽이 많이 담겨 있죠. 그럼 네. 그 역시도 또 추후에 뉴스가 부각될 때 국내 증시 안에서 관련주들이 꿈틀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나와 있는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이 새로 옷을 입으며 오늘 건설기계주들을 움직였습니다. 인프라 소식에 두산밥켓이 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59,000원 제시했습니다. 두산밥켓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리 제시하지 그러셨어요. 오르기 전에. 네, 근데 지금 일단 두산밥켓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는데 약간 지금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제 두산밥켓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얘기하는 컴팩트한 기계죠. 그러니까 즉 소형 건설 기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많이 쓰는 게 미국은 또 넓다 보니까 농장도 말 타고 가야 되는 이런 거기 다 기계화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런 농업 쪽도 약간 기계화가 된 부분들 쪽에서 대형화가 아닌 소형 쪽이다 보니까 어떤 건설 경기라든가 이런 법안과 관련돼서 밀접하게 움직이는 경향은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가깝다라는 쪽에서 눈길은 가고 있는데 올해 실적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5,600억, 40% 정도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 만큼 그만큼 많이 소외됐다가 이번에 좀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올해 실적이 12개월 선행 PR 11배 이러면 또 많이 비싸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반응은 하는데 아마 주가를 보게 되면 일단 추가적으로 법안과 이제 액션이 나오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은 시도가 되는데 중기 저항이 한 48,000원대.
제가 보기엔 거기가 통과가 돼야 그다음 지금 목표가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38,000원대는 또 중요한 지지권이기 때문에 네. 이탈하면 또 조금 더 리스크 관리하셔야겠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38,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목표 주가는 48,000원인데 여기를 강하게 뚫어낸다면, 이 저항을 뚫어낸다면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두산밥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직접적 수혜주로 진성TC를 꼽았습니다. 미국에서 신증설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요. 네, 예전에는 이런 건설기계 부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이제 뜨겁게 연결이 되는 종목들 막 찾았는데 맞아요. 이제는 중국 빼고 나머지 쪽에 비중이 많은 어떤 이런 건설기계 부품사가 어디냐 이거 찾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지금 이제 진성TC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캐터필라 쪽으로 캐터필라 오늘도 한 4% 이상 올라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 높은 쪽 이제 캐터필라나 또 이제 어떤 또 지금 미국, 유럽, 동남아 이런 쪽의 매출 비중이 한 70% 되다 보니까 가장 적합한 종목 아니냐라는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참 차트를 보게 되면 되게 미묘합니다. 어제는 그렇게 밀더니 오늘은 다시 갭상승해서 쭉 올라오는 이런 약간 좀 정신없는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또 어떤 하부 부품과 관련된 쪽의 부품사 관련된 회사를 보게 되면 회사가 대창단조, 흥국 이런 회사들이 있죠. 이 회사들도 잘 뜯어보게 되면 예전에 어떤 다른 부품사들과 다르게 약간 국내 쪽이라든가 인도 같은 경우도 신흥국 때 코로나19로 좀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쪽을 또 같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성TC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시장에서 뭐 좋다고 한, 특히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종목 진성TC 그리고 두산밥켓으로 정리를 받고, 저는 궁금한 게 김민수 대표님을 왜 저희가 이 자리에 불렀겠습니까? 김민수 대표님이 주목하고 있는 이번에 미국발, 그리고 미국 증시 잘 가니까 미국발, 그리고 인프라 투자발 수혜를 받을 국내 찐 수혜주를 한번 꼽아볼게요. 네, 일단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가야 되겠죠, 제가? 아니, 네. 그것도 좋긴 네. 한데요. 네. 하지만 보다 보니까 이 회사는 마음에 듭니다. 어떤 회사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창단조. 네, 이 회사는 네. 눈길이 가는 게 일단 실적 자체가 바탕이 되고 있고요. 상반기 영업이익이 129억 나왔는데 작년 한 해치에 한 67% 정도 나오다 보니까 하반기까지 보강되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게 내부자라고 하는 회장이 매수를 합니다. 주식을 직접 산다는 얘기는 네. 우리 회사가 싸니까 이렇게 매수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그 내부자, 그러니까 회사 사정을 잘하는 내부자에 대한 변화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시총이 1,100억대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영업이익만 129억이면은 지금 하반기까지 개선하게 되면 PR 뭐 7배, 6배 수준밖에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이런 변화, 물론 거래가 활발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실적 발표 때 한 번쯤 기대해 볼 만한 이 관련된 건설기계 쪽이다라는 쪽에서 관심이 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길게 보게 되면 지금 관점에서 지금 아마 중기적인 한 7,500원대 아마 바닥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모습까지 확인되게 되면 지난번 나왔던 고가 영역대 10,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시도가 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7,300원 정도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손절 가격은 7,300원, 목표 주가 10,000원. 실상 관련된 종목을 찾기가 많진 않은데 대창단조는 좋아 보인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최애 종목까지 또 관련주 내에서의 탑픽 종목 들어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